뭐 자리는 이제 거의 다 없고 혹시라도 꼭 가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이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네. 한두 자리 아마 정도 있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문의를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은 뉴욕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 뉴욕 같은 경우는 한 14시간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것도 이제 한 1시간이면 갈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요? 1시간이면 갈 것 같아요. 어떻게 갑니까? 혹은 이제 더 이상 기존의 항공기가 아닌 네. 로켓식의 로켓으로. 시대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테슬라의 그 머스크가 뭐 30분이면 서울 뉴욕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한다고 네. 뭐 그러는데 과연 그게 현실성은 있는 건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요즘 또 블루 오리진 타고 저 우주 갔다 오잖아, 그죠? 카라만 라인까지는 갔다 오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갔다 오는 것도 하는데 뭐 뉴욕 못 가겠어요. 자, 이런 이야기들 우주는 아직도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는 곳이고 여전히 우리가 못 해본 것들이 많은 곳이니까 유진투자증권의 정의훈 연구위원과 함께 우주 쪽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가능성들을 한번 우리가 타진할 수 있을지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 우주항공 쪽을 이제 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우주산업 담당하고 있고 제가 저번에는 아마 네이버 파이낸셜 두나무로 두나무로 찾아뵀는데 인터넷 게임 섹터도 같이 하면서 우주산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네이버 카카오는 언제 가요? 네이버 카카오요? 네. 아직은 우주가 지금 현재 좀 빛을 더 보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 요즘 우주 쪽에 엄청 관심들 많으시죠? 네,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고 네. 이게 과거에도 한 번씩 우주산업이 좀 이제 모멘텀을 많이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과는 좀 차이점이 느껴지는 점은 뭐냐면 현재는 글로벌 시장에서 좀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오늘 뭐 주로 말씀드릴 기업이지만 이 스페이스X라고 하는 기업이 지난해 연말에 이제 상장과 관련된 가능성이 이제 크게 대두되면서 맞아.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주 기업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스페이스X가 그렇죠. 상장이 되면 네. 그 밸류에이션을 리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 종목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특히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까지 해서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른 상황입니다. 네네. 지금 스페이스X가 상장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하고 네. 그 돈을 얼마나 많이 마련을 해야 되길래 네. 얼마가 필요하길래 지금 상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는데? 사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스페이스X의 이제 일론 머스크는 지금까지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네. 많이 내비쳤어요. 네. 왜 그러냐면 스페이스X가 일론 머스크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뭐냐면 화성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상장을 할 경우에는 이게 주주 이익과는 반대가 되잖아요. 사실 화성 가서는 경제적인 이익을 아직까지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페이스X는 그 주주들의 상장했을 경우에 주주들의 반대 때문에 반대라는 걸 예상을 해서 지금까지는 항상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네. 저도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해서 스페이스X 상장은 좀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바뀐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이 입장이 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요것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어요. 이게 최근 몇 년간 이게 사업적인 성과랑 맞물리면서 네. 이 펀딩 금액뿐만 아니라 주식 내부자 거래에서 최근 들어서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8천억 달러가 됐었거든요. 8천억 달러가 거래 대금이에요? 아니면 뭐? 주식 내부자 거래에서 이제 기업 가치 평가 받은 게. 가치 평가 받은 게 8천억 달러? 네.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의 지금 현재 자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거의 7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뭘 앞두고 있냐면 조만장자를 앞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포버스에서 선정한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의 자산 가치가 여기 보시면 7,800억 달러인데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했죠. 네. 이게 스페이스X의 지분 가치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머스크의 자산 구성을 보면 테슬라 지분 가치보다 스페이스X가 8천억 달러 기준으로 해서는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스페이스X 상장을 할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네. 일론 머스크가 나 조만장자도 될 수 있겠구나. 근데 지금 2등이랑도 자산 차이가 2배 넘게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3배 넘게 나버리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머스크나이트 뭐 내 자산 얼마 이거 관심은 크게 없는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로 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가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 스페이스X가 돈이 더 많이 필요해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원래도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로켓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돈이 많이 네, 필요했는데 필요하죠. 최근 들어서는 어떤 부분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냐면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달 기지 건설 그리고 달 수송선 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투입돼야 될 비용들이 과거에도 많았는데 네. 근데 지금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과거에 돈이 많이 투입됐던 것들이 현재는 이제 캐시플로우로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돈 벌고 있어요? 벌고 있습니다. 네. 많이 벌고 스페이스X가? 있어요. 스페이스X 많이 벌고 흑자기업이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발간한 자료 기준으로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는데 얘네가 뭘 지금 돈을 벌고 있으며 왜 이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한 게 이번 자료거든요. 일단 주요 수입원은 나사죠. 나사의 아닙니다. 뭐예요? 그게 나사가 아니라 주요 수입원이 크게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는 상업용 로켓 발사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돈을 받고 로켓을 발사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서 나사 정부 수요는 적어요. 적어요? 대부분 다른 국가들로부터 수주를 받거나 아. 다른 민간 기업부터 수주를 받는 거예요. 그 이제 기업들로부터 저 인공위성 같은 거 쏠 때 우리가 같이 올려 보내줄게. 맞습니다. 그거 해갖고 받는 돈이 꽤 된 모양이군요. 꽤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중요한 위성, 우리나라도 물론 누리호를 발사할 수 있지만 네. 되게 좀 중요한 위성들 있잖아요. 비싼 위성이나 좀 안정적으로 쏘아야 될 위성들은 스페이스X에게 맡겨요.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가 조금 그런 위성 개발 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스페이스X가 예약이 너무 많이 차다 보니까 우리나라한테 너희 조금만 기다려. 우리 지금 아니 우리는 파운드리 해주고 지금 우리 파운드리 이제 AI6 해줄 거고 그다음에 가스터빈 지금 주고 있는데 아니 그거 빅딜 한번 해야죠 그거. 원래 사람이 감정적이 됐어. 아니 우리 많이 도와주니까 그쪽에서 좀 도와줘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 보시면 이 펠컨 9이라고 하는 로켓이 상용화된 네네. 로켓인데 지난해 기준으로 몇 번을 발사했냐면 165번을 발사를 했어요. 일주일에 160 세 번씩 평균 일주일에 세 번씩 발사하는 일주일에 거예요. 세 번씩 평균. 진짜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제 발사 안 했으면 오늘 발사할 거고 네, 맞아요, 오늘 맞아요. 발사 안 했으면 내일 발사할 거예요. 아니 1년 동안 160번을 쐈다고요? 165번이요.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작년 한 해 동안 인류 전체, 그러니까 스페이스X 포함해서 모든 국가들, 이 사람들 다 포함해서 몇 번을 쐈냐면 321번을 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화면인데 이게 전체 합쳐서 321번이거든요. 네. 근데 193회를 미국 국가에서 쐈어요. 근데 그 미국 국가 안에서도 165번을 일론 머스크가 쏜 거예요. 저 다른 기업들은 뭐예요? 누가 또 썼어요? 누가 쐈냐면 예를 들면 로켓랩 같은 경우가 이제 소형 발사체로 네, 20몇 네. 번을 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2번 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리호 한 번에 이노스페이스가 발사한 게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공했던 시도만 플러스로 그러니까 가산한 게 아니라 실패해도 다 카운팅에 넣어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지금 스페이스X가 이 상업용 발사 시장을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원이 첫 번째가 로켓 발사 수익. 네네. 돈 받고 팔아주는 거. 한 번 발사할 때 적게는 7천만 달러에서 많게는 뭐 1억 달러 넘게 받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랑 싸울 때 그 너희 돈 안 줄 거야. 네. 돈 안 줄 거야. 결국은 우주 발사체 그 돈 안 줄 거야였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되게 치명적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적군요. 나사도 물론 수익원이 많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트럼프가 그 협박했을 때 반대라고 생각했어요. 반대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한테 협박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적이 있었냐면 그 나사에게 주는 수주 중에 뭐가 있냐면 국제우주정거장에 데려다 주는 수주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도 데려다 줘야 되고 서플라이 그렇죠. 그 보급선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스페이스X 말고 원래 그걸 보잉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보잉에 한번 올렸다가 이게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스페이스X 로켓이 긴급 투입돼서 이 우주인들을 구출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와.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발사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가 헤게모니를 꽉 잡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수익이 더 큰 수익이 뭐냐면 스타링크 수입입니다. 그 스타링크 수입이라고 하면 위성통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지금 통신 사업자들 SKT, KT, LG 통신 수익 버는 것처럼 스타링크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성을 깔아놓고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지금 수익원을 그 늘려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자 추이를 보시면 이게 스타링크 이용자 추이예요. 두 번째 도표가 저렇게 직선으로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완전 기하급수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작년 말 기준으로 이용자 숫자가 900만 명이거든요. 네. 연초에 450만 명이었어요. 와. 이용자 숫자가 더블이 됐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우리 그 선박에도 다 달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난해 12월에 들어와서 네. 우리나라 선박, 비행기 이거는 지금 B2C용으로 이용자 숫자를 카운팅한 건데 B2B용 기업까지 하면 사실 객단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복진한 거죠. 요즘은 그 비행기 타도 웬만한 인터넷은 그냥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속도가 좀 늦잖아요. 늦긴 늦죠. 근데 스타링크가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상에서 쓰는 만큼의 유튜브를 본다든지 3프로 TV를 라이브로 시청한다든지 넷플릭스를 보는 것 같은 그런 항공기 안에서? 항공기 안에서요.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스타링크가 이제 국내에 도입되면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실제로 많은 경비행기 타시는 분들이 스타링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겠네. 발사 매출보다 스타링크 매출이 더 크다고요? 훨씬 큽니다. 훨씬 그래서 커요? 훨씬 큽니다. 근데 그리고 이건 되게 지속 가능 매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이 없는 매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흥분 많이 하시네. 너무 멋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네. 로켓이 되게 크고 위성이 되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주 시장에서 로켓 시장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전체 우주 시장이 현재도 로켓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자릿수밖에 안 돼요. 비중이. 그러니까 한 네? 자릿수라 한 10%가 안 돼요. 진짜요? 예. 어떤 규모가 제일 크냐면 서비스 시장이 제일 커요. 어... 그러니까 쏘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쏴가지고 위성을 깔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서비스 수익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게 뭐냐면 또 그것도 로켓이 아니라 지상 장비 시장이에요. 지상 장비요? 서비스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아 지상 장비. 안테나 같은 안테나가 거? 필요하죠. 서비스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안테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스페이스 X에서 다 파는 거예요? 아 스페이스X는 다 합니다. 네. 서비스도 하고 로켓도 발사하고 위성도 만들고 장비도 팝니다. 와, 그러니까 모든 밸류체인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반기에 지금 IPO 지금 된다고 하고 네. 있는데 와. 아직까지는 주관사를 선정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좀 더 구체화는 돼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 목적은 하반기 하려고 있고 지금 언론 보도상이나 시장에서는 약 1조 달러에서 1.5조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처음엔 의구심이었거든요. 지금 스페이스X의 지분 구조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몇 %를 들고 있죠? 정확한 지분 구조는 밝혀진 바가 없으나 네. 일론 머스크가 약 42%에서 44% 정도 들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추정이 되고 있고요. 와 대단하다 진짜. 정말 그러니까 대단하죠. 미국에도 보면 이렇게 외딴 집들 많잖아요 거기 시골에. 네, 맞습니다. 근데 다 이 스페이스X 저 뭐야 그 스타링크 한다고 하더만요. 요 한번 사진 보시겠어요? 네. 여기 지금 왼 좌측 하단에 보이는 장면이 밝은색, 파란색 있죠.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네, 있는데 이게 네. 전부 다 서비스가 되고 있는 국가 지역들이에요. 그러면 보시면 북미 지역은 이미 다 되어 있고 남미 지역도 거의 다 되어 있고 아. 유럽 지역도 북유럽 포함해서 다 되어 있어요. 호주 지역도 거의 다 되어 있죠. 근데 지금 많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죠? 중국 러시아. 아시아 지역과 네. 중동, 아프리카 지역 일부예요. 네. 근데 이 지역들이 보통 어떻죠? 통신 보급률이 낮아요. 네. 그래서 작년부터 24년도부터 아시아 지역을 집중적으로 타겟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허가가 딱 되는 순간 이용자 숫자가 팍팍팍 늘기 나기 시작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위성들 있죠.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실제로 이 점점점 돼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한반도 위 상공을 지금 지나가는 스타링크 위성이에요. 지금 전 세계 몇 개 지금 그 위성이 돌고 있죠? 만 몇 개 돌고 있죠?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일주일에 3번씩 발사하니까 저도 이걸 매주 숫자를 카운팅 못해요. 실시간으로 계속 변하는. 근데 거의 지금 9,500개에서 한 10,000개 정도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한반도 근데- 지상 위에만도 저렇게 많고. 만약에 그 지금 안 그래도 블루 오리진에서까지 기업용 위성 한다고 하면 어떻게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또 화두를 받고 있는 이유가 블루 오리진에서 이게 최근 이제 얼마 안 됐거든요. 이걸 한다는 얘기가 네. 왜 할까라고 했을 때는 B2B, B2G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마존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블루 오리진이란 기업은 그 제프 베조스가 세운 베조스잖아요. 회사고 네. 아마존도 제프 베조스가 가지고 이제 기업 네. 지분 네, 네. 창립자잖아요. 아마존도 저기도 위성 통신 사업을 하고 있고요. 블루 오리진도 이번에 할 거라고 천명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마존, 그러니까 베조스랑 테슬라, 머스크랑 이제 우주 한판 대결이 지금 벌어지는 모양이군요. 근데 스페이스X가 월등히 앞서 나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 것 같네 보니까. 어. 저 위성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네트워킹 효과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사람들이 저 잘 되는 애 쓰겠지 뭐 잘 안 터질 것 같은 애들 쓰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네. 아마존이라고 하는 어쨌든 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점이 될 수 있으나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인프라를 굉장히 잘 갖추고 있는 거는 스페이스X.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스페이스X가 그래서 올 하반기 정도에 1조 달러에서 1.5조 달러 정도로 아마 상장을 할 것 같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아예 숫자 너무 오버한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니투자증권에서 발간된 어제 자료를 한번 보시면 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익도 지금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까지 추정이 돼요. 밸류에이션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게 네. 사실 이익단까지 내려가긴 힘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공개 안 네, 되죠. 공개가 안 되어 있기도 네. 하고 매출단도 공개가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러프하게 추정한 건 뭐냐면 매출 단위의 추정이에요. 네, 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밸류에이션을 뭘 이제 적용을 했냐면 네. 일반적인 우주 대기업들은 적용하기가 힘든 이유가 보통 큰 대기업들은 방산업종을 같이 영유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무기 네. 판매하면서도 예를 들면 보잉, 네. 로키드 마틴 이런 노스럽 그루먼 같은 기업들이 사실 직접적인 비교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비교로 대상을 삼은 기업은 로켓랩입니다. 로켓랩이라고 로켓랩이 더 작잖아요. 훨씬 작죠. 근데 로켓랩이 받을 수 있는 밸류에이션 이상을 네. 스페이스X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한 거죠. 네. 물론 좀 가정 영역이긴 하지만 예.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네. 그렇죠. 이제 공개 안 된 맞습니다. 수치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한 2조 달러짜리 하나 만약에 들어가면 네. 1.5조짜리 하나 들어가면 어쨌든 뭐 돈이 갑자기 뭐 물론 복사 중이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돈이 막 갑자기 빵빵 생기진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돈이 들어가면 다른 종목들에서 좀 빠지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던데. 뭐 이게 다른 종목이라고 하면 다른 우주기업 종목보다는 다른 섹터일 가능성은 좀 더 크다고 그렇겠죠. 생각하는 게 예. 어쨌든 대장이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 예. 아예 섹터 자체가 재편성될 가능성도 저는 작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네. 제가 깜짝 놀란 기사가 뭐냐면 그 오픈 AI가 우주로켓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뉴스가 지난해 연말에 있었어요. 전 이게 뭔 소리지? 그러니까 네. 물론 내 섹터는 되게 좀 소중하지만 이게 어. 오픈 AI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부분도 알아보고 있는 이유가 데이터 센터 때문이더라고. 데이터 센터 뭐 어떻게 한다고요? 우주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아,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사실 의구심이 컸거든요. 지금도 의구심이 크고 있고 지금도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될지 안 될지. 네. 그런데 일단 저도 이게 할 말이 없는 게 일론 머스크나 그 진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 할 거라고 하는데 아, 제가 참 저도 부정적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머리는 부정적인데 네. 이게 참 그분들은 간다고 하니까 이게 마음이 좀 동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뭐 그죠.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뭐 하긴 하겠습니다. 뭐 그거 어떻게 비판하면 조만 달러 부자가 갖고 있는 위대한 생각에 도전장을 내미는 건데. 아니 근데 네. 봐봐요. 이게 우주에는 매질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온도가 뜨거워지면 이게 밖으로 시켜야 열을 되는데. 시키려면 맞습니다. 그걸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네. 당연히 태양열을 24시간 받을 수 있고 엄청난 양의 태양열을 받을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이거를 전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할 수 있지만 네. 말씀해주신 대로 열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게 열을 방출하는 방법은 대류가 그러니까 공기 중으로 해가지고 이게 있고 아니면 뜨거운 물체가 직접 닿으면 뜨거운 게 있고 아니면 복사열로 내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근데 복사열로 나갈 수 있는 열의 한계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 숙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핵심이고 네. 그 외에도 유지 보수 문제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우주에 우주먼지들이 얼마나 또 많고. 맞습니다. 태양열 문제도 그 플레어 문제도 있고 그러다 그다음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방사능 수치도 아마 굉장히 높아갖고 이게 지구에서는 다 자기장이나 맞아요. 뭐 이런 네.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다가 댓글에 너가 뭘 알아? 조만장자의 생각을 네가 어떻게 알아? 항상 그 범부들은 안 된다라는 것만 말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지. 네. 내가 뭘 알겠어.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여튼 어떻게든 우주에다 데이터 센터 띄운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좀 착각인데, 그러니까 우주가 추운 건 맞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운 건 맞는데, 그럼 그 추운 게 열을 흡수해 가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맞아요. 매질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그 매질이 없어. 정확해요. 거기에.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시키지 못한 거 어떻게 맞습니다. 할 거냐는 이야기를 아직도 다들 하는데 조만장자들은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무정 논리긴 하죠. 그러니까 보온병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아무리 보온병 안이 추워도 안이 이제 그러니까 그 보온병 안에서 열이 나는 순간 그 열이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맞아요. 예. 하여튼 그러나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네. 방사능 관련해서도 그래갖고 막 그러면 그 반도체가 방사성에 취약해요. 그 취약해. 예, 취약하잖아요. 취약할 수밖에 없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해서도 기술 연구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좀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건 우리 몰라요. 조만장자들이 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도 굉장히 좀 화두가 말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주 산업이 단순 섹터, 아니 단순히 모멘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내내 이어질 저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원래 출연 많이 하셨을 때가 딱 그 팬데믹 초기 때. 맞습니다. 그때 출연 많이 하셨었고. 그때 그때는-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 아니. 우주 산업으로 그때도 우주 산업으로. 그때 뭐 블루 오리진이 버진 맞아요. 갤럭틱. 갤럭틱이니 막 네. 스페이스X니 막 그랬었는데 그때는 사실 좀 우주로 뭘로 돈 벌 수 있어? 그러니까 불투명했을 때 엄청 불투명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부자들한테 그럼 우리는 여행을 해줄 거야. 뭐 뉴욕부터 저기 어디까지 뭐 1시간이면 가니까 이런 생각이었지만 부자들이 돈을 내봐야 뭐 얼마나 내겠어요? 그거는 몇 명이나 내겠냐. 몇 명이나 내겠. 근데 지금 이거는 돈 낼 사람이 세고 센 거잖아요.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 짓고 싶어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위성 보내려고 하는 사람.
그냥 그 위성을 통해서 그 저기 통신을 연결하려고 하는 사람 돈 낼 사람이 세고 이게 전주가 있었고 없었고의 차이가 확실하게 지금 있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또 최근 뭐예요? 들어서 포인트가 뭐냐면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에, 전쟁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과거 전쟁과 차이점이 나는 게 두 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첫 번째가 드론입니다. 두 번째가 위성이에요. 위성의 활용도가 너무 높아지고 있는 게 그쵸. 스타링크 서비스 저기도 위성 통신망도 네. 타격을 할 수가 없어요. 통신망을 무력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는. 그래요? 네. 미사일을 쏴서 지금까지 위성을 격추시킨 사례는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쏘면 문제가 뭐냐면 위성이 터지자마자 그 빠른 총알 10배 속도로 날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빠른 모든 만 개의 파편들이 총알 10배 속도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냥 진짜 3차 세계대전 가는 거라서 네. 아직까지 위성을 타격한 사례는 없고 두 번째는 관측 위성, 군사 정찰 위성.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요. 와 근데 1년에 150번을 보낸다는 건 진짜 너무 놀랍네요. 165번. 주 3회씩. 주삼회. 주 3회. 네. 와. 이게 뭐 하나 딱 보내고 성공하면 사람들 와 박수 치고 이런 건 이제 안 하겠네. 맨날 가니까. 그거를 하는 게 또 뭐냐면 더 큰 로켓을 지금 더 만들고 있어요. 스타쉽. 네. 그러니까 스타쉽이라고. 우리가 요즘에 박수 치고 있는 건 스타쉽의 시험 발사인 거고 네. 이미 펠콘 9으로 주 3회씩 계속 그 셔틀버스는 계속 원래 맞아요, 이미 맞아요. 움직이고 있었던 네, 거고 맞아요. 그거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였던 거고 맞아요. 미래는 스타쉽인 거고. 스타쉽은 이제는 셔틀버스가 달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에. 그래서 그거를 상용화를 언제 지금 목표로 하려고 하고 있냐면 올해 연말로 하고 있고 작년까지 11차 발사가 테스트 발사가 끝났거든요. 네.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제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3호를 스페이스X가 쏘아 올려야 돼요. 이게 이제 먼 미래가 아니에요, 진짜. 아, 그 달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달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 기지 건설하는 거예요? 달 기지를 자, 건설해야죠. 그래서 끝내기 전에 스페이스X 우리가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스페이스X 하반기에 상장하면 저희 투자할 수 있죠. 아니 상장하기 전에 못해요. 공모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에 있으면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게 되게 제가 봐도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뭐 그거를 상장 쪽을 뭐 주관하는 쪽은 아니어서 어떻게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 그렇군요. 그 공모주를 우리나라에서도 하긴 할 수 있겠지 뭐. 네, 그죠? 미국 공모주 투자는 나 한 번도 안 해봤네 진짜.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건 한번 공모 좀 한번 하는 네, 시간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페이스X. 진짜 멋있다. 근데 멋있긴 멋있다. 그러니까요. 뭐 되든 될 것 같기도 하지만 하여튼 멋있네 진짜. 맞아, 진짜 투자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네. 그래도 인류에 저런 사람 몇 명 정도는 있는 게 맞지 뭐.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좀 올해 그 연초다 보니까 좀 관심 가질 수 있는 섹터 중 하나로 우주 산업을 많이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가 단순히 이게 좀 모멘텀 쪽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뉴스들도 그러니까 뉴스들이 계속 산재해 있어요. 올해까지 네. 산재해 있고 또 각 종목마다 보시면 그림들이 다 그려지는 그림들이 있어요. 단순히 그냥 돈이 안 된다 정도가 아니라 요즘에는 좀 수익적인 부분에 이런 부분도 가시화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하자마자 2,000조짜리 회사 하나 그냥 생기는 거고 그 중에 42%를 갖고 있고 멋있습니다. 네. 너무 이게 갭이 크면 그냥 멋있더라. 그죠? 네. 그렇죠. 약간 나보다 앞서면 이게 네, 질투나는데. 질투할 수도 네. 있는데 근데 그래놓고 일론 머스크는 자기는 막 천조 앞 봐보고 있으면서 막 돈 벌지 말라고 그러고 돈 모으지 말라고 막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그런 말을 했어요. 돈 의미 없다 이제. 네, 맞아요. 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돈이라는 게 그동안 이제 매일 길어지니까 여튼 의미 없어질 거라고 그런 얘기 많이 맞아요.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정의훈 연구위원과 함께 우주, 네. 특히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스페이스 X, 우리 몰랐던 얘기가 너무 많아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네, 다음에도 또 재밌는 얘기 많이 들려주시고요. 네. 투자에 대한 힌트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 또 네. 인사드리고 가야죠. 오늘은 5천 가는 거라고 했죠? 오늘 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미 갔을 거라 아마. 이미 갔으려나? 네, 갔을 자, 거예요. 오늘도 좀 신나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나는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에 올게요.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